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집을 정리했더니 삶이 달라졌어.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답답했는데 이젠 편하게. 그 말을 듣고 문득 우리 집을 둘러보았다. 책장 가득 꽂힌 몇 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 옷장 깃스지 자리 잡은 입지 않는 옷들. 한쪽 구석에 먼지만 쌓여가는 운동기구.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보관해둔 각종 잡동사니들. 정말 이게 다 필요할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띄움이 곧 채움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띄울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가벼움, 그리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은 별표 늦어도 65세 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물건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물건들을 하나씩 띄울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띄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우리는 비싼 운동기구를 사들인다. 러닝머신, 사이클, 덤벨, 요가 매트.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것이 한쪽에 던지된 러닝머신은 빨래 건조대로 변해 있고 덤벨은 구석에 굴러다니다 발에 걸려 짜증을 유발한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중고로 팔았더니 그 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다. 우리는 운동을 위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겠다는 실천의 의지이다.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싼 운동기구 없이도 걷고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을 한다. 운동기구는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운동기구 없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 운동기구를 버리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바로 운동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다.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언젠가 해야지 라는 생각 대신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결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 중고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필요하다면 지역복지관이나 기부단체에 기부하기. 너무 낡았다면 폐기물로 정리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지 않는 것이다. 운동은 장비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인조 가죽 가방과 신발, 옷. 내 친구 지영 씨는 10년 전에 샀던 인조 가죽 가방을 유독 아끼는 사람이었다.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언젠가 다시 유진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방을 들고 외출한 그녀는 지하철에서 창피한 일을 겪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까만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있는 거야. 뭔가 했더니 가방 겉면이 부스러져서 내 손에 달라붙고 있었어. 심지어 어깨에 걸쳤던 부분은 내 옷에도 묻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니까.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아, 이제는 정말 버릴 때가 됐구나. 인조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인조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저렴하고 관리가 쉽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겉면이 갈라지고 부스러지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조 가죽 제품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산 건데? 나중에 또 유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 난감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신발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인조 가죽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갑자기 가다디쩍하고 갈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다. 어느 한 중년 남성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오랜만에 신던 가죽 구두를 신고 나갔다가 타이에 중 신발 밑창이 떨어져 버렸다. 그는 결국 신발을 테이크로 붙인 채 회의를 마쳤다고 한다. 이런 불상사를 겪기 전에 더 이상 신지 않는 낡은 인조 가죽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기우는 것이 주는 교훈. 오래된 가방과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직 쓸만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쓰지 않는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망가진 상태로 남아 창고나 옷장 한 구석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감하게 버린 사람들의 변화. 옷장과 신발장이 한결 깔끔해진다. 더 이상 낡은 물건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면서 삶이 더 단순하고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기움이 주는 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가르침. 법정 스님은 생전에 무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즉,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라는 의미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인조 가죽 가방과 신발, 옷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몇 개나 될까? 대부분은 언젠가 있겠지 하면서도 결국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에 쥐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해보자.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상태가 좋은 것은 중고로 판매.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 주의할 점. 헌옷기구함에 인조 가죽 제품을 넣으면 안 된다. 인조 가죽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독자와의 대화, 당신의 경험은?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조 가죽 가방이나 신발이 있나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 바로 비울 때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 문을 열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기우면 기울수록 마음도 집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우리 집 수건이 왜 이렇게 빳빳하니? 예전엔 부드러웠는데 나는 그제야 욕실에 걸린 수건을 만져보았다. 거칠고 푸석푸석하고 뭔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수건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긴 아깝잖아. 하지만 그 수건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상태였다. 오래된 수건이 문제인 이유. 수건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샤워 후, 얼굴을 닦을 때, 손을 씻은 후. 그런데 오래된 수건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 수건은 물을 흡수한 후 마르면서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특히 전지 근처에 걸어둔 수건은 물 내릴 때 튀는 세균까지 흡수할 수 있다. 냄새의 정체는 박테리아. 수건에서 신내가 나. 이 냄새의 원인은 단순한 습기가 아니라
수건 속에서 건식한 박테리아 때문이다. 흡수력 저하. 실수건은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다. 하지만 오래 사용한 수건은 섬유가 손상되어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못한다. 피부 트러블 유발. 샤워 후 깨끗한 몸을 닦았는데 왜 이렇게 간지럽지? 이는 오래된 수건에 남아있는 세균이 피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건을 언제 교체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대 2년마다 수건을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바꿔야 한다.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 빳빳하고 거칠다. 물기를 잘 흡수하지 않는다. 시작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없다. 불드에서 배우는 청결과 정리의 의미. 불드에서는 몸과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긴다. 깨끗한 몸은 맑은 마음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건이 더러워진 상태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도 어딘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고생 스님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깨끗한 세수와 목욕으로 정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는 어떨까? 더러워진 수건을 계속 사용하면서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비우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이다. 오래된 수건 어떻게 정리할까? 새 수건으로 교체. 낡은 수건은 걸레로 재사용.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 수건을 변기 근처에 두지 않기. 그리고 중요한 것. 앞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건을 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이 행복이다. 독자와의 대화. 당신의 수건은 괜찮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건을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거칠고 냄새가 나나요? 혹시라도 버리기는 아까운데 새로 바꾸긴 귀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울 때입니다. 새로운 수건을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옷이 있다. 내 손이 가는 옷,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옷. 그리고 그 뒤편에는 몇 년째 그대로 걸려있는 옷들이 있다. 사고 한두 번 입고 다시는 손대지 않은 원피스. 언젠가는 입겠지 하며 접어둔 바지. 체중이 줄어들면 다시 입겠다며 버리지 못한 티셔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옷들은 다음 계절이 와도 그 다음 해가 지나도 결국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입을 옷이 없어. 옷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민하게 된다.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 늘 익숙한 옷만 꺼내 입게 된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옷은 옷장에 있는 수십 벌 중에 고작 몇 벌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옷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옷장이 가득 찬 만큼 우리 마음도 답답해진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버리려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든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언젠가는 입겠지. 다시 유행이 오면 그렇게 몇 년째 그대로 남아있는 옷.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주거나 버린다 해도 그 옷이 아쉬울까? 아니,
아마 몇 주 후면 그 옷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면 가벼워지고 기우면 자유로워진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한다. 입지 않는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집착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다. 옷장을 정리했더니 마음까지 시원해졌어. 그 말이 와닿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이 옷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살까?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였다. 그렇게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좋은 상태의 옷은 기부하고 오래된 옷은 재활용하거나 버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뿐이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침마다 뭘 입지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옷장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기우고 나서야 알았다.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걸.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길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러니 옷장을 열어보자. 그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있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다. 옷은 입어야만 가치가 있다. 옷장에 갇혀있는 옷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옷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 기우고 나면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옷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속옷들을 발견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서 익힌 채 남아있던 것들. 언젠가 다시 입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속옷들. 새것처럼 포장된 채로 몇 년을 보내버린 틈티와 그레죠. 하지만 나는 그 속옷들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다. 이제는 이걸 입고 싶지 않다. 옷은 자주 갈아입으면서도 속옷만큼은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겉옷처럼 패션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까? 하지만 속옷은 가장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속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걸? 버리기엔 아까운 것 같아. 비싼 거라서 더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 속옷도 유통기한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세균과 습기로 인해 속옷의 기능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입지 않은 속옷이라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쌓여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 속옷을 오래 입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 속옷은 땀과 습기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옷이다. 세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세균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오래된 속옷은 섬유 사이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심지어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 탄력 저하. 브래지어의 밴드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고 탄력을 잃는다. 밴드가 느슨해지면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냄새와 변색. 오래된 속옷에서 특유의 피티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균이 남아있거나 세탁을 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얀 속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 피부 건강 나빠. 연 속옷이라도 오래되면 섬유가 거칠어지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신 상태가 중요한다. 오래된 속옷을 계속 사용하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불교에서 기운은 기움의 미학.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것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 입지 않는 속옷을 쌓아두면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 속옷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드러니 낡고 오래된 속옷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 기우면 기울수록 우리 삶은 더 가볍고 단순해진다. 그것이 진정한 모쏠의 가르침이다. 오래된 속옷 어떻게 정리할까? 2년 넘게 입지 않은 속옷은 과감하게 버리기. 새로운 속옷을 준비하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 속옷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 들이기. 6개월 1년마다 교체 추천. 속옷을 교체해야 하는 신호. 밴드가 늘어나거나 탄력이 떨어진 경우. 세탁해도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 전색되거나 얼룩이 생긴 경우. 피부에 닿을 때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경우. 오래된 속옷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옷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이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다. 독자와의 대화. 당신의 서랍장은 괜찮은가? 혹시 서랍장을 열었을 때 몇 년째 그대로 있는 속옷이 보이지 않나요?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기 아까워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속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매일 우리의 몸을 감싸는 가장 중요한 옷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정리해보자. 새로운 속옷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자신을 위한 건강한 투자다. 기우고 나면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것이다. 이번 장을 끝으로 늦어도 65세 전까지 반드시 버려야 할 10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기움은 곧 채움이다. 쓸데없는 것을 비울수록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